대표용수님의 훌륭한 화수를 우리가 배울 시간이죠. 대표용수 파트의 시작은 짠 튤립님으로 시작합니다. 용담님 같은 케이스는 일단 어른의 논리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없었다가 어떤 자상함 이런 걸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고, 튤립님한테는 어떤 자상함, 다정함 이런 게 이제 튤립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죠. 튤립님 파트를 보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튤립님과 대표용수님이 튤립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커졌구나. 저 앞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저러면 남자가 좋아하는 거지? 아니죠. 튤립님은 85년생. 아까 백합님 했었는데 백합님하고는 2살 차이인 거구나. 그러니까 용담님이 90년생. 1순위 한 번만 말씀드려야 되죠. 이 말은 용담에 대해서 마음을 못 접은 거예요. 대표용수님은 왜 이렇게 모르죠? 여자의 마음을? 대표용수는 지금 1순위 한 번만 말씀드려야 되죠. 한 번만. 그러면 저는 튤립님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담과 튤립에 대한 마음은 다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튤립님도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표용수는 28기 때도 저렇게 좀 예측할 수 없고 아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끌렸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용수는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추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은 현재로서는 반반인데, 용담님하고는 오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고 자갈길 걸으면서 많이 얘기 나눴죠. 22 영수와 장미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일단 22 영수님은 약간 이성을 잃을 만큼 본인이 끌리는 여성이랑 가야 22 영수 특유의 어떤 그런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대표 영수가 용담님 이제 발도 닦아주고, 예를 들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면 불편하거나 설레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너무 좀 과하다 싶어서 뭐 발을 빼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용담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르죠. 남들과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겪으면서 어떤 설렘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용담님에게 어떤 자상함만으로 용담님의 마음을 좀 얻기는 힘들어요. 용담님은 좀 용담님의 환상을 충족시켜줘야 돼. 용담님은 약간 좀 청소년 같잖아요. 이 청소년들은 뭔가 자기한테 어떤 누군가가 배려를 해주고 이럴 때 그 배려의 깊이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상처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외로움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자상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학생한테 막 자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중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남고생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자상함, 차분함, 성실함 이런 걸로 돼? 안 되지. 그 오빠가 어디서 좀 잘 나간대, 그 오빠가 재밌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딱 그 애가 꽂혀야 되는 거지. 뭔가 이 사람 볼수록 진국이네? 이런 거 안 보죠, 애들은. 그래서 28 영수님의 전략은 용담님에게 먹히기에는 좀 힘들죠. 이게 참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 좋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계열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겠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끌리고 나를 좋아해버리면 별로 매력 없어지는 그냥 그런 심리적인 이유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되는 대안이 많은, 그래서 내가 그냥 눈이 높은 걸 수 있고, 세 번째가 지금 이 대표영수님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 대표영수님의 어떤 장점은 용담님 같은 사람한테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내가 말을 잘해. 그래서 나랑 이렇게 조용한 데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클럽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막 시끄러웠고 막 춤을 잘 추고 거기서 막 어필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막 클럽에서 같이 저렇게 노는 그런 무리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가진 능력과 어떤 추구미가 다른 거지. 28현숙님은 용담님하고는 달리지. 28현숙님 같은 자유로운 아이자, 순종적인 아이자가 강한 사람이었지. 애를 셋이나 키웠잖아요. 아무리 애 같은 면이 있다고 해도 애를 셋이나 키운 사람이랑 용담님을 비교하면 안 되지. 용담님은 지금 청소년인데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은, 아이를 셋이나 키운, 그래서 의존하고 싶은 어른을 찾아다니는 그런 아이자가 있는 사람이지, 용담님은 그냥 어른이 아니라니까요. 청소년이라니까. 청소년이랑 아이자가 강하다고 해도 아이 셋을 키운 성숙하고 심리 상담도 몇십 번을 받아가면서 본인을 들여다보고 막 결혼 생활도 고생했던 현숙님하고 비교하면은 안 돼. 인생의 깊이가 다르죠. 아무리 현숙님이 애 같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면이 강했어요. 부성에 대한 추구가 있어. 부성희구라고 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 결핍도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아. 용담님은 자유를 원하죠. 자기 자신이 중요해. 그래서
다르죠. 완전히 실은 많이 다른 거예요. 실은 참 28영수님이 분명히 시장이 넓거든요. 말씀도 잘하고 그리고 인물도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담님 같은 캐릭터의 마음을 흔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표 영수는 일단 낮에 용담님 발도 닦아주고 했으니까 이제 튤립님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서 28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죠. 용담님은 착한 아이로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냥 아이였지. 착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등골 브레이커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는 않죠. 28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능력자는 아니었지만 어쨌건 거기서 꽃집을 차리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죠. 뭐 부모의 지원이 있었던 어쨌든 완전히 달라요. 현숙님은 아버지 말에 껌뻑 죽는 사람이었을 거야. 실은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애니까 반응도 했겠지만 용담님이 그랬을까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들죠. 영수님이 용담님의 마음에 들었던 건 자유롭고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고 밝고 재밌는 사람. 용담님은 그렇게 보여요. 자유롭고 밝은 그 매력이 있어. 약간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번에 30기 현숙님은 이제 만나서 저는 아이는 이때 낳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한 5년 휴직 정도. 왜냐면 아이에게는 내 책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여성과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짠! 서야죠! 뭐 이런 거 하는 여성과 누가 더 성숙하냐라고 하면 물론 뭐 성숙도 이런 걸로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면 30기 현숙님 같은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네. 어떻게 가정을 꾸리려고 고민도 많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용담님 쪽이 더 연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용담님은 약간 많이 치우치긴 했는데 그쪽으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 사람 막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면 어떤 용담님의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이게 똑같이 다고 해도 그러니까 막 웃고 이런 밝음이 아니라 용담님은 진짜 약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년숙님 얘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28년숙님도 보면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물론 그 밑에 자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 그리고 우울의 정세가 깔렸지만 그런 걸 걷어내고 보면 밝은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근데 28현숙님의 밝음은 예측 가능한 선에서의 밝음이에요. 뭔가 남들이 멋있어하는 좋아하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주려고 해. 그 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용담님은 그런 틀이 없어. 그래서 더 기발하고 재밌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기발해 사람이. 말할 때도 그래서 재밌어요 용담님은. 근데 그게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조금 벗어나기가 쉽죠.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함도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용담님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대표 형수나 경수나 어린 나이는 아니죠. 어린 나이지만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두 분 다 어떤 그렇게 용담님의 모습을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용담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국화님보다 더 갈리는 것 같아. 용담님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 형수는 이때는 이제 튤립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결정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표 형수님 마음에 차는 사람은 지금 막상 또 없는 것 같아요. 튤립님한테는 이성적으로 안 끌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동료 같은 느낌인 건지.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운이 좋게도 튤립님은 대표 형수를 선택을 합니다. 튤립님이 갈 곳이 잠깐 없었다가 이제 그래도 대표 형수의 자상함에 마음이 녹아서 여기로 왔죠. 튤립님이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대표 형수도 잡아줄게. 안 잡아줄 거잖아. 잡아주긴 했지. 본인이 그 마음이 가진 않았지만. 대표 형수는 최선을 다해서 튤립님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구만. 대표 형수님이 맞아.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숙님하고도 첫날 막 술 마시면서 막 손잡고 그랬었죠. 튤립님은 처음에는 이제 28기의 여파로 대표 형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대표 형수님 말씀도 잘하고 아침에 또 요리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 어쩌면 다정할지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튤립님이 굉장히 갈망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모습. 근데 여기서 지금 5명의 남자 중에서 가장 다정해 보이지만 맞아 여기 말한 대로 가장 이성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막 발도 닦아주고 막 아침에 요리도 해주고 가가지고 나도 그래 운명을 믿어하면서 모든 게 다 맞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이성적 호감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다 머리로 다 계산을 하고 있죠. 선택도 안 할 거면서 손은 왜 잡는겨. 온도 체크. 그래서 대표 형수가 먹고 싶은 거 있냐? 내가 몇 개 한번 해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메뉴도 같이 이제 정하고요. 튤립님을 불러서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자마자 핫팩을 줘. 핫팩 몇 개 가져왔냐? 5개 챙겨왔대. 아, 근데 5개일까? 5명이어서 5개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챙겨올 거면 더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핫팩을 5개 더 챙겨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5개 챙겼다고 하고요. 어우, 준비성 장난 아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벌써 용담한테는 안 돼요. 용담한테는 너무 어른 같단 말이야. 용담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에 안 하고 최근에서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사무실에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의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떠올려보면 누가 정장을 입었다 그러면 진짜 어른 같아. 정말 어른 같아.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 같아요. 솔직히 대학교 때도 좀 그래. 물론 대학교 1학년 때 가끔 어줍지 않게 정장 입고 와가지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딱 회사 가서 딱 정장 입고 있다 이러면 진짜 갭이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정장이면 뭐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에서 영수님의 저런 옷을 보면 깔끔하게 입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1학년이 같이 데이트하러 온 남자친구가 저렇게 입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건 부담스럽지 벌써. 근데 경수님은 옷을 워낙 젊게 잘 입으시니까 그러니까 용담님은 벌써 이 대표용수의 옷부터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런 이렇게 정장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용담님 입장에서는 정장이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담님에게는 22영수, 대표영수 이런 분들은 일단 논외야. 너무 어른 같아 보여. 튤립님한테는 어른 같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일단 영역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영수님은 나 차 끌고 나들이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들이라는 표현 좋다. 되게 착하고 다정하고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니까 대표영수랑 데이트한 순진한 여성들은 이 대표영수 씨는 진짜 소년미가 있어. 다정하고 이렇게 정말 소소한 거를 즐길 줄 아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나들이라니. 정말 감성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대표님은 뭐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의 칼날이 숨어있지. 튤립님은 드라이브 좋아하냐?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근교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대표 형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근교도 놀러 가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산 출장 가서 막 며칠씩 있고 해야 되는데. 튤립님은 일하는 건 재밌어요? 이제 여기서 이 말도 참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영수님이 초반엔 재밌었는데 일이 뭐 많을 때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왜 그래도 중국 갔다 오면 돈이 쌓여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대표 형수님은 물론 뭐 돈에 대한 갈구도 당연히 있겠죠. 사업을 하는데 돈에 대한 갈구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도파민을 사업을 통해서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는, 이유는 다른데 매번 힘들고 일이 쉽진 않고 그러면서 지금 난 이게 대표 형수가 대단하다는 거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약간 이런 전략들인데. 김지연님, 자러가연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표 형수님은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말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쇼츠는 그 짧은 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만 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그 진위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대표 형수는 튤립에게 뭘 해야 될까? 튤립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 돼? 대표 형수는 28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사업 얘기를 물어봤어. 이게 되게 스킬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이후 처음에는 재밌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처음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도 초반에는 예단하듯이 저 사람 이럴 거야 했거든요. 근데 지나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예단 안 해요. 무슨 말이야? 사업이 처음엔 재밌다가 나중에도 힘들어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도 사업처럼 저도 초반에는 막 예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사업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처음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나를 그렇게 다르게 봐주세요. 나도 다릅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주입을 지금 미리미리 밑밥 깔아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암시를 계속 걸어주는 거야. 28영수님은 의도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한참 멀리서부터 돌아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얘기 나눠보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예단하지 마라 라는 말을 지금 방금 사업 얘기에서부터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던져두는 거예요. 일단 영수님 머리가 좋다니까. 생각보다 여자를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 스킬은 참 좋아. 똑똑해 영수님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이랑 다르고 첫인상은 다르지. 그럼 당연히 예스 나오죠. 예스 맞아요. 사람 예단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단하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고 관찰력도 좋고 전략도 좋아.
여자를 잘 몰라. 여기서 일단 던져놔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 다시.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던져두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좀 그렇게 너무 편견을 갖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툴리님이 오늘 우리가 데이트 왔잖아요. 제가 오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뻔한 솔직함 말고 그러니까 툴림님은 이 사람하고 조금 더 터놓고 예쁘게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의 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뻔한 솔직함 말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젠틀하고 매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영인 같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남자 대 여자로 마음 터놓고 당신의 매력을 보여주든 아니면 나에게 어필을 하든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어필을 하든 우리 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거죠. 이제 툴림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툴림님은 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많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여자를 잘 모른다는 거는 여성을 만난 경험 자체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경영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은 경영인이 맞지만 이제 그 의미는 아니고 이제 너무 비즈니스적인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약간 거래처 만남 같은 그런 텐션. 그러면서 이제 툴님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좀 이성 간의 대화 좀 솔직하고 그리고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자. 영수님 입장에서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반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구나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지 이건. 대표 형수도 그러고 싶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그래서 이날 갔다 와서 툴림님의 인터뷰에서 툴림님은 처음에는 약간 금사빠 같아 보이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28기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로 보였는데 28기가 그래도 꽤 방영되고 나서구나 이게. 그러니까 툴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리잖아요. 그 의리인 건 뭐겠어요? 툴림님은 어쨌건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경험을 한 거예요. 가족까지 이뤘던 사람이 자기를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경험을 한 거예요. 말로는 처음에는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례 선생님 앞에서 다 약속까지 해놓고 가버렸던 기억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한 걸 지키는 사람, 오래 항상 한 자리에 있어 배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바뀌었죠. 툴리님이 처음에는 이상형이 테토남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테토남이 아니지. 이런 게 보통 중요하겠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이제 배신해버린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8 영수님을 보면서 좀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고 이제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고 약간 이제 반이 좀 넘어온 거죠. 맞아요. 사계도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왜 가는 여자 잡았지 발 닦아주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대표 형수는 차문을 열어주고요. 차문 열어주는 남자 툴림님 낯설대. 현실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경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는 이제 경치가 좀 아쉽고요. 툴림님 경치를 보면서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러면서 대표 형수는 한 번 더 자기의 걱정을 얘기해요. 나 이제 걱정했던 게 방송 중이잖아요. 혹시라도 방송 보고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차에서 슬쩍 암시했던 거랑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고 이미 대표 형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툴리님도 첫날에는 좀 오버랩 돼가지고 약간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첫날 데이트하고 와서 22 영수가 더 끌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대표 형수님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대표 형수는 뭐 그냥 좋게만 봐주고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가는데 안 좋으면 뭐 그냥 방송이든 뭐든 그냥 사기꾼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직접 봐라. 직접 확인해서 아니면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영업 멘트죠. 내가 이런 것도 실은 영화 분석에서 많이 하고 싶은 영화들인데 이제 그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로 고객 만들 때 이 사람을 투자하게 할 때 100만 원 한번 투자해 보시고 아니 이러시면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이거 테스트해 보는 거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니 제가 이걸로 안 되면 100만 원만 넣으라고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돈 다 넣고 지금 빚내서 넣었어요. 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서 못 넣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좀 알리고 있는 거지. 처음에 뭐 10만 원만이라도 넣어주세요. 제가 믿음을 못 드릴 것 같으면 그런 제안 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전화하면서 제가 연봉이 얼마인데 나중에 10만 원 넣어보든 100만 원 넣어보든 테스트 해보시고 나중에 이게 된다 싶으면 10억이건 20억이건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이런 제안 하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클리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언제라도 이런 패턴의 말들을 이제 구사한다는 게 그게 이제 능력이죠. 이런 패턴의 말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역량이죠. 알아가는데 안 좋으면 그냥 뭐 사기꾼이고 하면 그게 아니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회를 먹고요. 싱싱한 생선회 맛있겠네요. 영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줄림님은 옛날에는 테토남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자상한 사람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람
튤립님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셨잖아요. 아이를 키워봤잖아. 해토니 뭐니 다 개뿔 쓸모없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함께 했을 때 배려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짱이죠. 근데 또 너무 또 자상함만 추구하면 안 돼. 자상함 물론 좋은데 이게 자상함에는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상을 연기하는 또 기술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상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물론 자상한 사람 좋은데 이번 기수 영철님은 기본적으로 자상하고 배려심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볼수록. 근데 아무튼 보통 자상에는 세금이 붙기가 쉽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좀 배려심 있는 사람, 그리고 선을 지키는 사람, 파괴적이지 않은 사람, 약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려심이라는 게 진짜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게 22 영수님이 가방을 계속 강탈하잖아요. 가방을 들어준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 가방을 뺐잖아 계속해서. 22 영수님은 이게 글로 배운 배려예요. 글로 배운 배려를 실천하고 있어. 아직은 그게 몸에 안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려의 마음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배려의 기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자는 도로보다는 이쪽 안쪽으로 걷게 해야 된다. 핸드백은 들어줘야 된다. 의자는 빼줘야 된다. 문은 열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야. 근데 그런 형식을 또 겪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자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물론 많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잠깐 있었어요. 가방을 들어주는 게 어떤 사랑의 증명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나가서 남자친구한테 무겁지도 않아도 가방을 들어달라고 그래.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있어야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적이 아주 잠깐 있었어. 잠깐. 그래서 십몇 년 전 제 팟캐스트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 나는 내 패션에 맞는 가방을 들 거고 상대는 상대 패션에 맞는 가방을 들 건데 나는 내 패션이 망가지는 것도 싫다. 내가 15년 전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이야. 왜 그 각자 패션의 완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 웃기려고 했던 말이야 그때도. 그리고 팟캐스트는 안 보이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어. 자상하고 배려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이 직원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수님의 취업 부스가 소문이 초반에 잘못 나는 바람에, 잘못된 기사가 이제 뉴스에 나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쪽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안 왔어. 그래서 직접 취업 준비생들을 알선하러 이제 나오신 거예요. 판촉 행사를 하러 나오신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튤립님은 어떤 회사를 원하세요? 저는 연봉이 좀 3천 이상은 되고 복지가 아주 빠방한, 연봉은 좀 적지만 그런 회사를 원합니다. 이제 대표 영수가 마침 우리 회사네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복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영수님이 튤립님을 뽑느냐? 예를 들어서 취업 부스에 학생들이 안 온다고 찾아가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뽑느냐? 아니죠. 그렇진 않지. 기업이 직접 찾아와서 학생들한테 어떤 브리핑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우리 회사 오면 잘해주고 오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가면 뽑느냐? 안 뽑아요. 아니에요. 뽑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오면 이렇게 잘해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다 뽑아? 뽑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취업이 힘들겠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대표 영수는 자상하고 배려 있는 남자라는 말 듣고 더 열심히 개살을 바르죠. 자상하고 배려 있는 남자로 더더욱 맞춰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게를 손질해서 튤립에게 건네주는 자상한 영수. 그러면서 튤립님은 이게 튤립님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튤립님은 마음에 어떤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보네요. 튤립님이 약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픈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튤립님은 기본적으로 좀 솔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네. 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용담이 내 룸메이트인데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용담이 나 사치와 허영 좋아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여자분들이 진짜 빵 터져 막 귀엽다고. 그러니까 용담님이 기본적으로 말깔스럽죠, 말이나 이런 게. 149화의 실제 대표 영수의 말과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표 영수와 용담의 대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대표 영수가 자기의 생활력을 먼저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금 튤립님 얘기 아니고 용담님과의 대화에서 여기서 이 장면 기억나죠? 이거를 비교해봐야 돼. 생활력 있다. 그러니까 용담에게 이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와이프가 명품백 사달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용담님은 사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허용 범위가 되게 넓네요? 그래서 이때 자기소개 때 사치와 허용을 경계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했어. 사치의 기준이 명품백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한 거야. 사치의 기준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고 그건 사치가 아니다 라고 했어. 근데 용담님이 거기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죠. 저 등골 브레이커 출신입니다. 등골 브레이커. 그러니까 용담 나 진짜 생활력 없는데 등골 브레이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영수는 그러면 나 만나서 내가 열심히 벌겠다. 원래가 부부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생각한 사치는 명품백 수십 개, 형편을 넘어서는 지출 이런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갖고 싶으면 사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 수용한다.
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용담님이 느끼기에는 지금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 사람은 다 해준다였어. 등골 브레이커라는 거는 어쨌든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품백 수십 개와 같은 의미예요. 원래는 이게 용담님 머릿속에선 명품백 수십 개를 사는 거나 인생을 그냥 내가 다 의지해서 사는 거나 실은 같은 개념인데 지금 대표 영수의 논리는 한편으로는 또 확실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담은 아니 내가 허영과 사치로 무장한 여잔데 그랬더니 분명히 여기서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니, 대표 영수한테 내가 사치와 허영 싫다고 했는데 근데 또 나한테는 다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용담이 느낀 게 틀리지 않았어요. 대표 영수가 다 된다고 했어. 등골 브레이커인데도 괜찮아요? 쪽쪽 빨아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대표 영수가 아이 그러면 나한테 와야지. 내 등골이 얼마나 튼튼한데 여기가 맛집이야. 해서 여기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이제 툴리님이 생각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툴리님은 진실성이 떨어진다. 툴리님은 또 진실성, 의리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담님은 오히려 다 사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툴리님이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용담한테 그렇게 또 말했다면서 사치와 형 그런다더니 용담한테는 다 해준다고 그래?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당신 진실성 좀 의심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딱 말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어버버하면서 대답 못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그 말을 하긴 했어. 명품백 몇십 개를 사는 그런 걸 사치라고 말한 거고 뭐 한도 내에서는 그건 뭐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표 영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용담님이 말했던 등골까지도 빼드릴게요라는 말은 지금 쏙 빠졌어. 그러니까 대표 형수님이 여기서 하는 해명은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에요. 있는 말을 했고 자기가 했던 말을 돌려 가지고 온 건 맞는데 그 말 중에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상대한테 말하고 있어요. 대표 형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대표 형수님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물론 하기는 해. 완전히 안 하진 않는데 대표 형수님은 상대에게 남길 메시지들 위주로 말을 해요. 과거에 28기 때 정수님한테도 그랬거든.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상대 머릿속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남겨. 그래서 물론 대표 형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이 있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1%만 한대요. 근데 진짜 초고수들은 거짓말을 안 한대. 그게 저는 대표 형수님을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안 해.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 선별해서 말해. 상대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를 남길지 그걸 해서 해. 여기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약간 오해 포인트가 있는데 사치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소득 수준을 뛰어넘게 뭐 호텔 같은 데서 매주 가서 일상사진 올리거나 가방에 3, 40개 있는 거. 가방에 3, 40개 이 얘기를 용담님한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가방을 막 몇십 개 있는 이런 게 사치고 허영이다라는 얘기는 용담한테도 했던 그 얘기고 용담한테도 백 하나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라고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용담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 등골 브레이커 하니까 오케이 이거는 싹 빠졌단 말이지. 딱 분명히 했던 말들 중에 필요한 것만 갖다가 딱 해명했어. 그거가 뭔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게. 백이 막 3, 40개 있다는 거. 나는 이게 사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서 영수님은 은근슬쩍 나는 이 정도가 사치고 명품백 뭐 3, 40개 아니고 한 10개? 이 정도는 나한테 사치 아니야. 이렇게 느낌으로 들려. 하긴 이 사람은 부자니까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돼버려. 중국 갔다 오면 돈이 쌓이는데 뭐 한 말은 한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그 등골 브레이커나 그쪽 뒤쪽 얘기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용담님이 느끼는 것과 여기서 튠류님에게 해명하는 게 다른 거지. 대표 형수가 말을 지어내지 않았어. 자기가 했던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용담님이 말했던 게 그냥 백 하나 수준이었어. 근데 용담님이 말했던 게 이제 백 하나였다기보다는 대표 형수가 뭐 백 하나 정도 얼마나 살 수 있지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용담은 등골 브레이커 얘기를 그 뒤에 했었지. 근데 이제 등골 브레이커는 백 하나 수준은 아니죠. 등골 브레이커는 기둥 하나 수준이지. 대표 형수님 같은 분하고 대화할 때는 이제 좀 선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용담님이 말했던 사치는 그냥 백 하나 수준이어서 나는 듣고 너무 귀여운 거야. 툴리님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또 하나 툴리님은 지금 용담님이 애 같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치? 용담 되게 수수하고 그래 용담같이 귀여운 친구한테는 그래 명품백 하나면 사치지. 그 너무 귀엽다. 그러네 대표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브랜딩. 물론 이건 우연이실 수도 있지만 툴림님이 생각하고 있는 용담의 이미지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렇잖아. 용담이 생각해봤자 뭐 사치하겠어 용담이? 백 하나 가지고 사치래. 귀엽더라고. 너도 걔 귀여워하잖아. 그래 나도 그렇더라니까. 그래 나도 네 맘이야. 엮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툴림님은 뿜뿜빵 하면서 막 재밌어 한단 말이야. 바로 수긍해버렸어.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용담을 애로 만들어버리면서 형수는 의심선상에서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 버렸다. 아유 뭐 수십 개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무슨 가방 하나 들고 있다고 그러면 사칩니까? 대단하죠. 사실 영수님은 전체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놀라운 포인트죠. 전체적으로. 전부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 툴림님이 가지고 있는 용담님의 이미지도 활용을 한 거고. 그래서 툴림님의 오해가 그냥 한 방에 해결. 그리고 또 얘기를 재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툴림님은 재혼 생각이 있으실 텐데 생각하는 시기나 아니면 뭐 추가 아이 혹시 어떻게 돼요? 추가 아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다. 근데 아무튼 결혼을 한다면 언제? 그리고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있냐? 왜냐면 대표 형수는 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중요하고 툴림님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재혼으로 딱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연애가 돼야 재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툴림님은 좀 연애 먼저 그래도 연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뭔가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긴 해야지. 근데 대표 형수는 그냥 2년 만나면 가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상주의적인 얘기하죠. 2년 만나면 가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재혼이나 연애 이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도록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역할인 거고 내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암시하는 거지. 툴리님도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약간 허무맹랑한 운명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론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표 형수님 또 특유의 화술 있죠. 나도 그래요. 다 나도 그래요. 그 약간 그 교묘하게 상대랑 같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있죠. 교묘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 부산 살아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부산 살아요? 아니요. 부산 자주 가요. 부산 지난달에도 한 번씩 갔고 그랬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부산 살면 뭐 언제든 못 가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KTX 타면 뭐 바로 금방 가고 에휴 뭐 요즘엔 뭐 부산이 장거리인가요? 저 부산도 가깝고 이러면서. 그래서 툴림님은 운명의 어떤 큰 틀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마다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선택들은 너무 현실적이지만 어쩌면 운명에 맞춰서 흘러가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뭔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여기서 아마 대표 영수도 그런 생각일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확장하고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대표 영수도 저도 운명이 있다고 믿어요. 갑자기 운명론자가 됐어. 근데 이제 그 운명이라는 게 어떤 환한 미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 영수가 말하는 운명론은 똑같이 운명이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오히려 방금 제가 말한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그냥 무조건 생각해라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줄기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은 운명론이라고 표현했지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자에 가깝기는 하지. 진짜 보일 듯 말 듯한 실타래 그 희미한 실타래를 타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간다.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믿음. 그래서 어쨌건 그게 영수의 운명론. 실제로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툴림님은 큰 틀에서 정해진 삶이 있다라는 거에 가깝고 대표 영수는 노력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에 가까운 좀 운명론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둘 다 각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건 대충 뭐 큰 맥락은 같은 걸로. 근데 대표 형수는 똑같아. 다만 나는 내가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툴림님은 대표 형수에 대해서 계속 다시 봐. 나랑 가치관도 똑같고. 막 이러면서 막 쫙 들어가. 근데 지금 대표 형수님의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걸까?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테일리님은 저한테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임신도 가능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 형수는 왜 안 돼? 그거를 뭐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확답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툴림님이 그런 아이 얘기랑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처음보다는 확실히 마음이 정말 많이 열린 거지. 여기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지. 뭐라고? 깊이 있게 와닿은 말씀이 있대. 시집은 10번 가도 애는 한 군데서 나오라고. 역시 툴림님이 어머니랑 함께 합숙 돌싱에 나오는 그날을 기원하며.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 있죠. 이게 어머니가 다르거나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한 집에서 자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의 가능성들이 있죠, 있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봉합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말이고 이해한다고는 하는데 매콤하네요. 역시 어른들의 말씀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대표 형수는 오늘까지 마음을 좀 정하고 싶은데 오늘 나눈 대화 되게 유익했어. 되게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통하고
그리고 이게 성격이 강한 사람은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형수는 유익했어지 마음이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잘 들어보면 대표 형수님은 자기의 입장이나 뭐 어떤 확신 이런 거를 거의 안 줘.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의 마음 표현 이런 거 잘 안 해. 그래서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데 튤립님은 좀 받아들이고 그런 면이 너무 좋다. 대화가 통하는 느낌. 그런 면이 좋다지 튤립님이 좋다고 안 했어요.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선택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물론 마음이 통했을 수도 있고 설렜을 수도 있는데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대표님의 말로는. 쉽게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게 이제 두 분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요. 튤립님이 이제 장난으로 이제 깍듯하게 이제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요. 꾸벅 인사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아우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터치 한번. 튤립님이 아우 다음에 제가 꼭 사드릴게요. 이게 영수님은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 땐 또 확실히 어필해요. 아유 계산하러 갈까봐 내가 잽싸게 했어요. 내가 사줬다 이거지. 이런 걸 또 영수님은 확실하게 어필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하러 갈까봐 제가 잽싸게 했어요. 그러니까 튤립님도 그냥 장난으로 계산할 마음 나도 없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튤립님은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손에 뭘 좀 바르라고 다친데 뭐 이렇게 연고를 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 장면에서 그 장면만 딱 손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이 잡히는 손이 찬데 하면서 잡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뭐 이 정도를 대표님한테 손기술이라고 말하면 우리 대표님 서운해. 이 정도를 가지고 그건 마치 지금 대학생한테 받아쓰기 시험 보는 거랑 같은 느낌이야. 받아쓰기 기술 들어가죠? 아니야.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대표님한테 무슨 또 기술이라고. 이거는 숨쉬기 정도지. 이런 걸로 기술이라는 단어 붙이지 말아주세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손 하나 터치한 거 정도로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대표님 서운해. 대표님의 그냥 호흡이다. 숨쉬기다. 그래서 뭐 손이 찬데 손이 좀 차요. 그렇게 오면서 여러 스킨십들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로 튤립님의 마음은 더 뭐랄까 녹았다고 할까? 대표님에게 좀 끌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사람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짓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말했지. 느낌 믿지 말라니까. 느낌 믿으면 안 돼요. 튤립님도 의류 장사했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장사했고 지금도 어머니 일 도우면서 어쨌든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하는 일을 할 텐데 사람 많이 만나보고 느낌 촉 좋고 다 소용없다니까. 이게 그 느낌을 이용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튤립님이 마지막에 대표 형수님을 선택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거짓 같다는 생각을 지우면서 들으니까 그 말들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기도 했고 뒤에 또 나란히 앉아서 왔는데 또 오면서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가까워서 그런가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었거든요. 일단 스치면 아무래도 이게 또 선남 선녀 만났는데 설렘이 있죠. 대표 영수라고 설렘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설렘이 있죠. 근데 설렘이 있었다고 이 사람을 선택할까? 아니죠. 그래서 이성적인 끌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튤립님이 지금 대표 영수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생겼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성적인 끌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분위기는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튤립님도 막 대표 형수가 너무 좋아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마음이 조금 벌렁벌렁한다. 또 오면서 설렘이 느껴지긴 했다. 근데 대표 형수의 인터뷰는 좀 반전이었어요. 대화도 너무 통했고 되게 즐거웠는데 그게 이성적인 정말 이성적인 설렘인지는 사실 지금도 모르겠다. 내 성향 자체가 이제 애교에 끌리는 것 같은데 용담이 애교가 많다. 용담의 어떤 철없는 부분 그리고 자유로운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애교라고 생각하는구나. 애교는 28 현숙님이 많았죠. 용담님은 그냥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사람이 가깝고 근데 영수님이 보기에 튤립님은 애교가 많거나 그러지 않는다. 성격은 밝고 자상하고 그런데 그래서 대표 형수는 튤립에게는 좀 이성적으로는 안 끌린다로 현재로서는 결론이 나버렸어요.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봅시다. 그리고 매력 넘치는 장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미님이 지난 벙식님 나온 기수의 국화님 좀 활약을 많이 못했던 국화님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짜장을 많이 드시다 가다 보니까. 근데 지난 기수의 국화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무기를 드러내지 못했다. 전 기수 동안 그랬었는데 이번 기수 장미님은 자기 무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무기가 있는 사람임에도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22 형수님이 몰라봐. 대표 형수님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쉬워요? 또 다음 주에 또 할 얘기가 있겠지. 장미님 차분하니 상대를 재밌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장미님에게 어느 정도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데이트를 했다면 장미님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22 형수님 같은 경우는 장미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모난 점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지. 그래서 장미님은 단순히 사귀는 사람 아니라 결혼할 사람 만난다고 한다면 22 형수 배우작감으로 되게 괜찮으신 분 같고 내가 뭔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가 사계 민박
자체가 날짜가 짧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장미님도 22영수 때문에 막 너무 막 사랑해서 죽고 이런 상태는 아니죠. 이 사람 괜찮은데 좀 알아봐도 좋지 않을까 정도의 마음이기는 하지. 그래서 지금은 호감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행동의 말투나 그런 게 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인 거지. 아직 막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끌리고 이제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어디야.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뭐. 장미님은 22영수님을 선택을 하고요. 22영수님과 데이트를 나가는데 장미님은 22영수님이 막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미스터킴을 선택했고 아무에게도 선택을 못 받는 상황에서 22영수랑 데이트를 했는데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더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좀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무던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마음이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장미님 영수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이렇게 꽃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22영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준비를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22영수님, 누님 불렀어요. 그래서 장미님이 난가? 하고 문까지 막 달려나갔어. 근데 들어보니까 국화님이네? 스톱했어. 근데 이름을 잘못 불렀나? 해서 다시 나가려고 했어. 근데 국화를 진짜로 부르는 거였어? 아 그렇구나 해서 다시 왔어. 그래서 국화님? 아 네요? 아 저요? 아 아니에요? 국화님? 근데 이제 22영수도 마음 가는 대로 한다 어쩐다 하지만 22영수님이 22영숙님한테 그렇게 당한 게 있으면서 여기서 장미님한테 저러면 안 되지. 물론 여기서 그래도 말을 하셨어요. 22영숙님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뭐 열린 게 얼마나 한 것도 아니고. 근데 22영숙님 되게 막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장미님한테 굉장히 애매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할 거다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국화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국화님과 서로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는 확신을 주고받은 뒤에 장미님한테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정정당한 거는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22영숙님을 비난할 정도는 아닌 게 아닌가. 그렇다면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건가? 그 폭력의 대물림? 그런 거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22영수는 국화가 자기를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국화가 자기를 진짜로 정리했다고 하면 장미님을 선택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화가 슈퍼데이트권 쓰겠다고 하니까 장미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국화가 거절하더라도 난 그쪽 가볼 겁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먼저 국화를 불러낼 이유가 없죠. 물론 불러낼 수도 있지만 장미 지금 나가려고 데이트 준비하고 있는데 장미랑 데이트해서 정리를 하든 만나든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에게 확신을 받은 게 장미를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돼버렸죠.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국화에게 거절을 당해서도 장미를 거절하고 국화님에게 끝까지 시도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화님에게 내가 정말로 끝이냐는 걸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22영수는 국화님에게 거절을 당할 뻔했었는데 슈퍼데이트를 서로 확신하고 장미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국화를 불러서 물어본 것 자체가 국화의 의도를 확인하고 행동하려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러면서 오히려 장미님에게는 더 확고하게 말을 했어. 그리고 22영수님 특성이 뭐 하나 꽂히면 계속 그걸 해요. 전망대 가고 싶어요? 전망대? 오케이. 4전망대. 좀 그런 게 있죠. 뭐 하나가 꽂히면 우리 온천수 먹으러 간다고? 오케이. 온천수? 12온천수. 꼴깍꼴깍. 사만두밥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 꽂히면 이제 그것만 하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방을 들어주는 게 매너다. 내가 오늘 장미님 정리할 거니까 장미님에게 매너 있는 행동을 하자. 매너 있는 행동. 남자의 매너 뭐 있지? 가방 들어주기, 문 열어주기, 그리고 여자를 도로 쪽에 세우지 않는다. 오케이. 실행. 그래서 가방 제가 들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방을 맡기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참 약간 센스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건데 가방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이 사람을 편하게 함께 즐겁게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방을 들어주는 게 이 사람에게 뭐랄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까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 가방을 남자친구가 들어주면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뿌듯함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이죠. 니즈지. 그리고 가방을 들어주는 건 이게 가방 중에는 막 그런 거 있어. 막 체인으로 돼가지고 그 디자인을 위해서 기능성과 이런 걸 포기한 것들이 있어. 겁내 무거운 것들. 뭐 그런 거라면 이해해. 그리고 그걸 또 하루 종일 들고 다녀서 여기 뭐 터널 증후군 와가지고 못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거면 이해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버려. 왜 앞서 나가? 차문 열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방을 드는 것보다 같이 옆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는 게 중요한 거지 실은. 발맞춰 걷는 게 중요한 거지. 가방을 들어주고 먼저 빨리 가서 문을 열어주고 이거는 의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실제로 연인끼리는 이래서 착한 남자들이 나쁜 남자를 욕한다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가방까지 들어주고 먼저 달려가서 차문도 열어주고 먼저 달려가서 내가 차도 치웠는데 아니 쟤는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여자랑 같이 걸어오면서 뭐가 그렇게 제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차로 걸어가는 동안 재밌었거든. 더 많은 걸 서로가 알게 됐거든. 영수님은 차를 정리하고 있고 장민님은 이 뒤를 지나쳐 가버렸어. 잠깐 다른 차로 갈 뻔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여기서 이제 걸을 때도 이렇게 도로에 지저오는데 저기는 뭐 차도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무릎 담요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었대. 자,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아, 우리 대표 영수님 진짜 장민님의 장점을 모르고 말이지. 너무 화려한 사람에 취했어. 화려한 사람이 기준값이 돼버렸어요. 22 영수님은 항상 형식에 좀 신경 쓰는 면이 있어요. 방송상에서는 실제로는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뭔가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잘 몰라. 술자리에서도 술의 색깔을 맞춰서 마시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형식이라도 맞추라는 문화, 그게 강요되는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장민님은 이 데이트를 시작하시면서 이번에 선택이 남자 선택이길 바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 선택이어서 저는 장민님의 어떤 데이트하는 모습 또 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장민님의 매력을 시청자 관점에서는 볼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민님 관점에서는 남자의 선택이었으면 영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헛된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남자의 선택이었길 바란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데 내가 계속 와서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지. 이제 영수님도 아유, 남자 선택이었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두 분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변명이잖아. 남자 선택이었으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여자 선택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장민님이 갈 곳이 없는 건 맞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장민님이 한 번의 선택을 날려버리게 한 거는 22 영숙님 이제 원망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울 때 그러셨겠구나 하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 영숙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열린 결말 하셨구나. 이제 이해해야 돼. 부모님을 이해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다 우리 영숙님은 큰 뜻이 있었구나. 나라고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영숙님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봐봐. 장민님 선택지 한번 날린 거예요. 물론 날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데 갈 곳은 없었으니까. 남자의 선택이 돼서 내 마음이 전달될 거라면 여자들의 선택이 됐으면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심지어 장미가 자기를 선택했는데 국화한테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22 영수님이라고 해서 영숙님을 비난할 정도로, 물론 비난은 안 하셨죠 실제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똑같다. 사람은 결국 똑같구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러니까 장민님도 아우 그랬다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서 22 영수가 궁금하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결심을 했어. 궁금하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지금 데이트 가기도 전에 그것부터 말한다고? 지금 국화랑 방금 얘기하고 와가지고 슈퍼데이트권 주고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확신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막 국화 잔향이 남아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미랑 데이트하니까 재밌거든요. 장미님 매력이 있거든. 이 사람 재치 있어. 기발해. 어떤 용담님이 주는 그런 기발한 재미랑은 또 달라. 어떤 차분한데 재밌어. 그러니까 영수님도 장민님과 데이트 나쁘지 않았거든. 좋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때만큼 또 결단이 막 있진 않아. 뒤에서는. 그래서 궁금하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나와서 합시다. 그래서 원래 장민님은 회를 찾아서 먹진 않는데요. 찾는다고 나오는 게 회는 아니니까요. 찾아가야지. 근데 이제 속초 왔으면 먹어야겠다. 화가 날 수 있죠. 캐릭터마다 유독 화가 나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아까 낮에 국화님 할 때는 국화님한테 굉장히 화를 내시는 한 분이 있었어. 또 용담님에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게 캐릭터마다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이 다르군요 이런 적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22 영수님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자가 밥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늑대의 유혹의 대사로 써도 되겠다.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빠 좋아요. 야 함부로 굴지 마. 난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여기에 귀연이 필터를 씌우면 상당히 맞을 수 있어. 밥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낼 테니까 부담 없이 드세요. 근데 이제 영수님이 이제 뒤에서 이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장민님을 거절할 거였기 때문에 돈을 세게 하고 싶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 밥을 너무 맛있게 얻어먹어서. 아니 제가 먹은 거죠. 왜? 선택해줬으니까요. 아 이거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거 지금 피해가 철철 나겠네. 이거 너무 치명상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코피 나겠어요. 그건 제가 고마워야 할 일입니다. 아 22 영수님 어디서 멋진 말투 이런 학원 같은데 다니셨나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장민님은 자기가 처음에 봤던 이미지랑 볼수록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장민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장민님 자체가 낯가림도 있고 슬로우 스타터고 그래서 약간 장민님을 만나게 되면 연인 입장에선 나만 아는 장민님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둘만의 또 더 깊어지는 감정의 이유가 될 텐데.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볼 때 처음엔 이미지가 이랬는데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뭐 자주 들었다.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미스터킴 표현대로 뭐 돌붙여 갔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데이트를 보면은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22 영수님이 지금 살짝 느낍니다. 왜? 저만 말할 줄 알았어요. 외화법은 저거 원래 썼었나? 원래 썼는데 놓치고 있었던 건가?
이날 왜 이렇게 왜 화법을 쓰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장민님은 뭐 전혀 조용하지 않고 장민님의 올해 목표는 말 줄이기. 그렇게 두 사람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도착을 하고요. 아니 22영수님이 무궁무진한 이유가 이거야. 뭔가 22영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뭔가 볼거리는 다 본 게 아닌가 했는데 계속 새로운 걸 들고 오시잖아. 그 대단했던 24옥수님도 데프콘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새로운 거 들고 와! 그랬잖아요? 22영수님은 지금 벌써 세 번째, 그것도 지복행에서 장기 컨텐츠를 했음에도 지금 계속 새로워. 어떤 때는 만두밥, 어떤 때는 꽹가리. 여기서는 왜? 제가 말했죠. 내 여자가 그러는 거 못 봐. 나는 밥을 먹을 때 꽹가리를 치지. 왜? 그냥 먹으면 지루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영수님은 화수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바다가 짜요. 왜? 바다에는 돌리면 계속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거든. 거의 그 맷돌 수준이 계속 나와 지금. 바다 같은 남자네요. 제가 농담을 한 거고 계속 노력하는 분이야. 계속 여기서도 좀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매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의 성장을 목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좀 농담처럼 하는 건데 재밌자고 하는 거지. 어쩌면 22영수님이 계속해서 정말 뭘 해야 된다 딱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가방을 들고 가시네요. 장민님 이 흑백톤 옷에 가방으로 포인트 준 것 같은데 가방 뺏어버리면 흑백으로 끝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은 물회를 드시러 오시네요. 물회 말고도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라. 근데 이제 장민님은 뭐 물회만 먹어도 배부르다. 여기서 선생님 저 그냥 조금만 먹어도 돼요. 선생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많이 사요? 내가 말했죠. 남겨도 된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왜?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니까. 왜? 나를 선택해줬으니까. 마음껏 시켜요. 내가 말했죠. 남겨도 된다고. 멋있네요. 이게 22영수님의 멋이다. 야, 간지 폭풍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속초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정말. 주옥 같은. 이것이 간지 폭풍이다. 반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22기 때 성경 필사를 가지고 어필했던 그 시절의 영수는 없다. 이제 훨씬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근데 장민님은 진짜로 얻어먹기로 딱 결정이 된 입장이고 그 전에도 자기가 얻어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이게 장민님이 보면 사람이 배려심이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얻어먹는 거야? 아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장민님 보면 염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근데 나 원래 진짜 남기는 거 안 좋아요. 아니 나 이거면 돼. 약간 이런 게 있거든 지금. 근데 이런 배려를 몰라. 대리비 내드릴게요. 이걸 배려라고 생각해. 진짜 더 배려는 대리비 내드릴게요가 아니라 아유 술 안 마셔도 괜찮아요. 아유 빨개지는데 왜 마셔요? 괜찮아요. 나 혼술이 더 좋아요. 라고까지 해버리는 게 실은 배려지. 장민님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약간 바닥 보였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장민님은 얻어먹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키려고 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수님도 그러면 물회 정도로 끝내는 걸로. 이런 거를 듣고 이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센스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저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배려의 결이죠. 이런 말 하면서 오늘 내가 산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조금 시키려고 저러네? 이런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결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나가면서 이러다가 내가 계산 안 하면 이러면서 사람 되게 쫓아가게 만들어. 재미없는 농담인데 그거. 장님님 생각보다 많이 먹네 했다고요? 원래 회라는 게 물에도 그렇고 밥 말아 먹지 않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 나도 좀 잘 먹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오징어 순대 물회까지 굉장히 이제 푸짐하게 나왔어. 장민님이 이날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기다가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러겠다. 여기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런 거. 그래도 좀 술을 먹어야 이게 매출이 오르지 말이야. 저기다가 술을 안 먹는다고? 미친 거 아닌가 우리? 그러면서 이제 장민님이 전문직이니까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었죠?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지. 원래 또 전문직 그쪽이 위계질서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더 강압적인 분위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니겠지. 잘 모르겠어요. 영수님이 나는 이제 신념 때문에 못 마신다고 했을 때 의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화는 신념 때문에 안 마신다고 했을 때 많이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뭐 그랬을 거겠죠. 그러니까 색깔이라도 맞춰서 형식이라도 맞추려는 그랬었어야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영수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의사가 되는 최선의 가치, 의사가 돼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 형제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최우선의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고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거를 지금 나이에 배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수님의 어떤 성장기를 함께 보고 있는 거다. 아니 근데 영수님 멋있어요. 내가 이제 농담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동년배 보기가 힘들죠. 내가 연프해서 내가 동년배 보겠어. 반가워. 영수님 보면. 진짜 영수님은 물론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친구 같고 진짜 응원하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난 이제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그래서 장민님하고는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민님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처음에도 어떤 차분함,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 거 그런 게 일단 큰 장점이고 여기서도 물론 중간에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잠깐 울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슬픔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타격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크게 타격을 가지고 어떤 파괴적인 행동이나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속성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영수님이 장민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의대 문화가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장민님도 여대여서 대학생 때는 술 감흥가 전혀 없었대요. 여대는 없구나. 이제 사회 나오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장민님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 시대를 겪었겠네요. 22기 때 영숙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환상 그거에 영수님의 이상형이 맞춰져 버렸어. 그러니까 1년간 본 22 영숙님에게 봤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있고 22 영숙님을 처음 봤던 그 환상, 밝게 웃던 그녀, 내리막길에서 내 등을 짚고 내려오던 그녀, 필사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반짝이던 나를 선택해줬던 그녀, 항상 그 밝게 웃는 노래까지 잘하는 그녀, 이게 딱 꽂혀 있어 지금. 그게 실제는 아닌데 사람은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건데 잡돌이는 다 잊혀졌죠. 그런가? 22 영수님이 어쨌건 우리가 방송에서 막 하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친구 같고 이래서 그렇지 22 영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 맞춤과 의사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안이 많고 그래서 여유롭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낯설에서 자주 봐가지고 너무 22 영수님을 쉽게 보는 걸 수도 있어. 이게 그렇잖아. 근데 22 영수님 벌써부터 사기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 또 언제 뵙나. 제가 언제 놀려요?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럼 인물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장민님은 그래가지고 약간 술이 질렸대요. 그래서 마실 수는 있는데 분위기 해치는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마시는 편이다. 이것도 장민님은 22 영수님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주 2병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한대. 근데 얼굴이 하얘졌네? 그러면서 다시 마셔 그러는데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얘지는 게 더 위험하대요. 앞에 의사 선생님은 처음 듣는 얘기야.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안 통해서 하얘지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응급실 갔대. 그러니까 22영수는 아니 나도 의사인데 그건 처음 듣네. 난 내과 쪽은 잘 모르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22영수님이 이거 초밥도 드셔보셨어요? 하면서 뭐 초밥도 이렇게 권하니까 장민님이 이거 초밥 이거 보면은 뭐 자꾸 그 생각나요. 이거 밥알이 몇 개고 그 생각. 이런 게 깨알 개그가 있어 장민님이. 그러면서 초밥으로 짠하고. 그래서 22영수가 재밌게 듣고 있네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듣는 것도 재밌는 거구나.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장민님 재밌어 보면 약간 이렇게 깨알같이 잔잔하게 이제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게 좋은 건데 용담님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이제 크다 보니까 재밌는 날, 재미없는 날, 위태로운 날, 불안한 날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장민님은 그냥 잔잔하니 이렇게 재밌을 거 아니야? 소소하니 재밌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좋은 건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들도 이런 거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낄 거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걸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장민님이 게임 뭐 할 것 같아요? 22영수님은 상상이 안 된대. 뭐 할까? 무슨 게임 할까? 슈퍼데이트 게임은 운동선수와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섞여 있고 하니까 몸 쓰는 건 안 하겠죠? 기억하는 거나 이런 거 하겠지? 몸 쓰는 거 하면 안 되지 않아? 그거는 지금 고령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건 안 돼. 나무 썰기? 안 돼. 그럼 다음날 촬영 끝나. 거기서 끝나는 거야 촬영. 그런데 그때 장민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장민님이 민망해가지고 소화되는 소리라고. 못 들은 척 해주세요 했지만 이제 영수님은 재밌어. 우리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장민님은 그냥 장난으로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장난을 하니까 막 놀리고 배고프네 새로 시킬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드세요. 이제 22영수가 아주 편해졌네 저한테. 맞죠? 그러면서 나름 22영수도 이제 그런 장난 나도 이제 이런 장난 받아줄 수 있어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 드시고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 22영수님의 장난이 장난인 건 알겠는데 너무 재미없어. 여기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면 되죠 하고 정색해버려야 돼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국화님한테 했던 장난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국화님한테 무슨 장난을 쳤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의 국화님은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도 그 장난에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난이었어요. 뭐였냐면 국화님이 영수님 마음속에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수님이 그 두 사람의 당신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에이 왜 그러세요 이러면 거짓말 한 게 돼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근히 이게 여기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왜 그러세요 이러면 거봐 처음부터 쏠맘 없었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은 정말로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굉장히 센스 없는 농담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저 농담에 반응하는 순간 과거에 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국화님도 저는 당신의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두 사람은 당신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장난이죠? 장난인 걸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영수 마음속에 국화가 있었다는 거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먹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 왜 그러세요? 이런 건 사주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제발 사주세요 하고 자기를 낮춰야 돼. 사주세요. 돈을 써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장난을 장난으로 받는 순간 뻔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 말에 반응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쏘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가 쏠게요. 나라면 그렇게 반응해요. 그쵸? 제가 쏠게요. 해버려. 왜냐면 저기서 에이 왜 그러세요? 쏘세요 이러면 약간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용수님의 이런 농담들이. 국화님한테 했던 거나 이 농담이나 지금 패턴이 비슷한데 좀 지금 내가 쏘는데 이러다가 내가 안 쏘면 어떡할래? 이거거든 지금. 국화님한테도 너 두 명 너 있는 거 알지? 다른 사람이면 어떡할래?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아요. 이런 장난의 방향이. 재미가 없는 농담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농담이야. 좀. 그러니까 여기서 장미님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농담을 또 받아주거든요. 근데 다시 또 가방을 뺐고요. 저거 뭐 가방치기야? 뭐야? 지금 이순신은 당황스러웠지. 22영수님의 이 농담에 반응하면 내가 짜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수님 농담에 웃으면 내가 아저씨가 되는 느낌이고 약간 그래서 둘 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쵸. 그렇게 영수님 카드로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러 옵니다. 가방 들어주기에 이제 꽂혀있죠. 영수님이 오늘 하루가 지나갑니다. 장미님은 제가 너무 22영수님을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갑니다 라는 말이 너랑 있으면서 오늘 하루가 끝났네로 맥락상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미님이 나랑 있다가 하루가 지난 게 좀 혹시 아쉽진 않나요? 라는 의미로 제가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에게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게 아닌가. 이제 영수의 마음을 이제 들어보려고 할 때가 온 거죠. 근데 영수 기회를 독점한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뭐 여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였지. 다른 분이 국화 얘기죠. 다른 분이 나를 선택을 안 한 거고 영수가 먼저 물어봐요. 남은 플랜은 뭡니까? 장미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영수의 생각을 물어봐야죠. 밥 먹고 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했던 얘기 지금 이제 해줘야죠. 그래서 장미님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22영수님이 듣고 싶으면 말할게요. 장미님은 이제 듣고 싶어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심신의 안정이 왔으니까 말해주세요. 22영수님은 제가 산책할 때 말했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후회를 안 할 것 같다. 저놈의 마음 가는 대로. 저 마음 가는 대로가 결국 외모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마음 가는 게 과거의 인수 환영이 남아있는 거고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낭패를 봤잖아요. 말이 멋있으니까 말이 현혹돼 버리면 안 돼. 아무튼 영수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은 국화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미님 절대 밥을 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미님이 그런 마음 굳힌 거냐. 근데 영수님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그 순간부터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말한 그 순간부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도 용납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국화가 나를 거절해도 나는 국화를 보겠다 이 뜻이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국화가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나는 국화를 더 알아보겠다. 근데 아까 슈퍼데이트권 쓰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장미는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국화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국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화를 불러다가 슈퍼데이트권을 어쨌건 확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본인도 서로 언약을 하고 왔단 말이지. 그렇게 장미님하고 22영수님은 끝이 납니다. 영수님이 복을 차는군요. 물론 장미님이 여기서 보여진 모습과는 다른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이번 사계에서 보여진 장미님의 모습은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은 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처음에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밋밋한가?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무난해. 재밌어. 소소한 재미가 있어. 이런 데이트를 한다면 영수님도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텐데 근데 국화님과 약속해버린 슈퍼데이트가 마음속에서 너무 컸겠죠. 그래서 장미님이 이거에 대한 묘사로 나 지금 가슴에 못이 박혀있대. 그래 장미님도 상처를 안 받지 않았을 거야. 막 거절을 예상하다가 결론을 본 느낌이라 오히려 확 결론이 느껴지니까 그래도 좀 홀가분하다. 그래서 그냥 국화님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든대. 그래도 데이트 2번 했으니까 미련은 없다. 그렇게 장미님도 그냥 홀가분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끝이 나는군요. 국화님한테 차이고 장미님한테 가는 그림이 나오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날 밤에 이 데이트 끝나고 가가지고 슈퍼데이트권 미션도 하고 슈퍼데이트도 하고 뭐 다 하는 걸 거예요. 이게 아닌가? 이게 3일차 밤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없지 뭐. 아무튼 영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없다로 끝이 납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